사각턱 수술을 할 때 왜 꼭 이상한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느냐? 귀밑각이 하나도 없이 여기가 아까 얘기한 소위 개턱으로 만들어진 사람만 눈에 띄기 때문에 아, 사각턱 수술하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난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확증 편향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 보면 저 친구 사각턱 수술했네 라는 걸 못 느끼죠. 그러니까 이 수술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더 얕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GL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안상백입니다. 돌출입 수술만 하세요? 다른 수술은 안 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이제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각턱 수술은 누구나 아는 수술이죠. 이 얼굴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각턱 이렇게 절골해내는 수술이죠. 귀밑각이 크고 사각턱이 이렇게 넓고 크게 있으면 갸름한 얼굴이 나올 수가 없죠. 넙대대한 얼굴, 네모난 얼굴, 이제 rectangular한, square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그런 얼굴이 나오게 되니까 계란형, 달걀형의 예쁜 갸름한 얼굴형이 나오려면 이제 이 턱선이 부드럽게 예쁘게 계란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돌출입 수술은 결국 이제 이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뼈 중에서도 잇몸뼈가 골격적으로 이제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돌출입인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신기하게 무턱인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턱은 오히려 덜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앞턱 끝은 덜 자랐을지언정 이 사각턱은 또 많이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무턱이면 여기도 턱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또 턱이 크게 이제 내려앉아 있는, 귀밑각이 길고 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돌출입 수술과 함께 사각턱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각턱 수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모양입니다. 모양. 세상 천지에 쉬운 수술은 없어요. 개념적으로는. 왜냐? 광대뼈는 어디를 박리하고 어디를 절골해서 얼마나 넣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3차원적인 차이가 많을 수 있는 수술인데, 사각턱은 모양을 만드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절골해서 잘 빼서 버리면 돼요. 그럼 끝나잖아요. 그 다음은 알아서 이제 피부가 올라붙는 거고, 안에 고정을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수술의 개념이 복잡한 수술은 아닙니다. 잘 절골하면 되죠. 예쁘게. 그러니까 이 수술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더 얕은 거예요. 너무 많이 잘랐다, 붙일 수도 없어요. 자를 때 그냥 잘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귀밑각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귀밑각이 없이 그냥 여기를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굉장히 미운 턱, 이제 그걸 소위 개턱이라고 그러죠. 개턱. 강아지한테 미안한데, 강아지는 이렇게 자료화면 보시면 귀 밑에서부터 턱이 그냥 일자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이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각턱 자체는 밉지만 이 사각턱을 절골한 이후에도 이 사각턱의 이 포인트, 여기를 하악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악각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각이 있어야죠. 이 자료만 보시면 돌출입과 무턱인데 사각턱은 발달돼 있죠. 그래서 입은 넣고 턱 길이는 줄이고 사각턱 수술 같이 했는데 아주 자연스럽죠. 이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 사각턱 수술했네 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해야 잘 된 수술입니다. 그래서 귀밑각이 더 길었고요. 수술 전에는 귀밑각의 길이가 줄었죠. 이건 아직 좀 붓기가 있어요. 수술하고 2달밖에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이라서 이거보다는 이제 더 날렵해지겠지만, 어쨌든 요 포인트, 하각이라는 요 양쪽 각을 이루는 꼭지점, 요 포인트가 더 작아지긴 했지만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절골하냐가 중요한데, 귀밑각의 일부를 남기고 이렇게 쭉 직선에 거의 가깝게 절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긴 곡선 절제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곡선이긴 곡선이지만 긴 곡선 만든다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여기 이렇게 쳐 올리잖아요. 그럼 아주 미운 턱이 나옵니다. 이 하악각 자체가 사라지는, 여기를 그래서 너무 곡선으로 가면 안 되고 이 끝으로 가서는 직선에 가깝게 가야 여기에 새로운 하악각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그거는 의사의 손입니다. 의사, 집도의의 손이고 손맛이죠. 근데 이거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각턱 수술을 할 때 왜 꼭 이상한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느냐? 입이 여기 있잖아요. 입이 여기 이제 치아가 있으니까 입술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입술을 통해서 톱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톱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절골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도를 보세요. 이게 절골을 왔다 갔다 절골을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자르게 되죠. 이렇게 입이 여기 뚫려 있으니까
여기다 톱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절골을 하면 여기는 못 자르고 자꾸 여기를 이렇게 자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싹둑 잘려있는 보기 싫은 사각턱을 한 연예인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싹둑 자르게 되면은요, 이 부위, 그러니까 턱의 중간 부위에 2차각이라는 게 남게 돼요. 그러니까 귀밑각은 하나도 없고 여기가 튀어나온 데가 한 군데가 더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2차 하악각이라고 하는데, 와, 그렇게 만들면 정말 안 됩니다. 너무 보기 싫고요. 안 하는 이만 못한 얼굴이 되고요. 누가 봐도 인위적이고 저게 사람 턱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하는 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사각턱도 아유 그거 하면 안 되는 수술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확증 편향 때문인데, 이상하게 절골된 사람, 귀밑각이 하나도 없이 여기가 아까 얘기한 소위 개턱으로 만들어진 사람만 눈에 띄기 때문에, 아, 사각턱 수술하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난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확증 편향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 보면 이 사람 보고 저 친구 사각턱 수술했네 라는 걸 못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 중에는 아마 제가 사각턱 수술 자연스럽게 해준 사람도 많이 지나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사각턱 수술은 절골선으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귀밑각을 일부 남겨서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턱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남자 여자가 좀 다르고 또 개인 선호도 차이가 있죠. 나는 귀밑각 징글징글하고 얼굴 너무 커 보이니까 좀 최대한 귀밑각이 남는 선 내에서 좀 최대한 잘라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좀 자연스러운 턱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면요, 한 10년, 20년 전에 나오는 연예인들보다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뭔가 좀 더 친근한 느낌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느낌. 그게 보면은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귀밑각이 살짝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즘 귀족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우아해 보이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안 거죠. 그래서 귀밑각을 약간 남기고 사각턱 수술하는 거를 귀족턱으로 수술해 주세요,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여하튼 귀밑각을 일부 남기고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돌출입 수술과 동시에 사각턱 수술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매가 옆모습에서도 보이지만 앞모습 45도에서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45도로 돌렸을 때 이 귀밑각 선과 광대뼈도 같이 보이니까요. 사각턱이 있으신 분들은 돌출입 수술을 할 때 또 같은 절개 부위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뭐 비용 절약의 효과도 있겠고요. 또 하나 해부학적으로 여기 이제 멘탈 러브라 그래가지고 턱끝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 거기서 신경이 실제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턱끝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양쪽에 있죠. 사각턱 수술과 돌출입 턱끝 수술을 같이 하면 이 신경을 제가 한 번만 봐도 돼요. 이 신경은 잘 보존해야죠. 잘 보존하면서 돌출입도 하고 턱끝도 하고 사각턱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돌출입 수술, 턱끝 수술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6개월, 1년 있다가 원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사각턱 수술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 째고 들어가면 옛날에 한번 만났던 턱끝 신경 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연부 조직은 재수술, 세 번째 수술로 갈수록 연부 조직이 딱딱해지고 더 보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딱딱하게 상처살이 자리 잡혀 있어서 박리하기도 힘들고 수술의 위험성도 다소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 할 거면 돌출입 수술, 턱끝 수술, 사각턱 수술이 같이 필요한 환자들은 같이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광대뼈도 똑같은 논리지만 입이 튀어나왔는데 사각턱도 좀 있는 사람들이 돌출입에 신경 쓰다 보면은 사각턱은 괜찮아요 그러고 입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입이 들어가게 되면 사각턱은 또 좀 더 보이게 됩니다. 입이라는 산이 평지가 되면 사각턱이라는 산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돌출입 수술과 턱끝 수술, 사각턱 수술 같이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고, 물론 사각턱 수술만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자주 질문을 받는데, 귀 뒤 사각턱 수술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귀 뒤 사각턱 수술은 뭐 귀밑각을 남기고 이런 거랑 관계가 없고, 절개를 겉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귀 뒤를 여길 째서 일로 들어가서 사각턱을 뭐 갈거나 뭐 절골하거나 하겠다는 건데,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남이 하는 수술, 다른 분들이 하는 수술을 제가 뭐 폄하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입안에 째고 막 잘 안 보이는 대로 절골하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됐겠죠. 근데 저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째서 들어가서 블라인드로 잘 보이지 않는 데를 블라인드로 해서 뭘 수술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편할 게 없다. 간편하자고 만든 수술일 것 같은데 간편할 게 없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로 하는 게 훨씬 어떤 조직 손상의 위험이 더 크겠죠. 내가 이걸 보고 필요한 부분을 절골하는 것과 그냥 구멍을 뚫고 파고 들어가서 땅굴처럼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랑 신경, 혈관 뭐 이런 손상의 위험은 오히려 블라인드로 하는 게 더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양도 만들기 어렵겠죠. 귀 뒤에서 가면 뭘 집어넣어서 갈거나 할 때 여기까지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여기 신경도 있으니까 턱구 신경 여기까지 어떻게 좀 하다가 더 이상은 못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수술 잘 하시는 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이렉트 비전에서 보면서 신경도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블라인드로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위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윤곽 수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입 안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입 안으로 감쪽같이. 누가 입 안에는 상처 있나 보자 이러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바깥쪽 피부에다가 이 안으로 할 수 있는 그 좋은 장점을 놔두고 귀 뒤쪽을 절개해가지고 들어가서 상처도 남기고 한다는 게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돌출입 수술을 하든지 광대뼈 사각턱 수술을 하든지 저는 피통을 안 채워요. 피가 나면은 그거를 빨아들이는 배액관을 저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수술 끝내기 전에 피가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지혈을 하고 수술을 끝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이렇게 부어 오른다거나 뭐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배액관이 막혀서 뭐 안에 피가 찬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액관을 넣지 않는 거고요. 그만큼 깔끔하고 출혈을 최소화해서 수술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돌출입 수술과 함께하는 수술 중에 사각턱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광대뼈 사각턱 돌출입 수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윤곽 수술인데 더 디테일한 부분도 사실 얘기 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오늘 돌출입 수술과 같이 하는 얼굴뼈 수술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